05년생 만화 리뷰 수준 보소. 애니 유튜버란 놈이 쌍팔년도 만화만 보냐? 역게 뽕빨물 밀린 거 언제쯤? 오빠 전투적 순위 이제 안 하나요? 덜렁덜렁. 지속되는 음의 세력들의 억가를 탈피하기 위해 요즘 만화 리뷰 프로젝트 시작하겠나이다. 25년 7월 방영 확정. 비엘 냄새 진하게 풍기지만 거부할 수 없는 미친 몰입감으로 차세대 최고의 명작 공포 서스펜스 스릴러로 평가받는 히카루가 죽은 여름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캐 베이알꾼 한량총수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동갑내기 짱친 요시키와 히카루.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은 친구라기엔 너무 가까웠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같은 성별의 남학생들이었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사이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정이 있냐는 요시키의 물음에 히카루는 나는 산에 가야 해 라고 말하며 거절하죠. 뜬금없이 산에는 왜 가느냐고 요시키는 되묻지만 장난기 많은 히카루는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출입이 금지된 산으로 갔던 히카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가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겨우 발견되어 마을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죠. 그렇게 의문의 탈출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정도 지난 시점, 요시키는 행방불명되었다가 컴백한 히카루가 자신이 알던 히카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음을 확신하게 되고, 불안함과 궁금증을 참지 못한 요시키는 히카루에게 정말 히카루가 맞냐고 물었고, 히카루는 당황하며 완벽히 모방을 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았냐며 옆에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요시키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시키 역시 비록 가짜라 할지라도 설령 자신이 알던 히카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더라도 히카루와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히카루는 요시키의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요시키는 결국 무언가로 바뀌어버린 히카루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히카루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길어질수록 어째선지 마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점차 발생하기 시작하죠. 줄거리를 짧게 알아보았으니 주요 등장인물들 한번 호로록 훑어보죠. 사랑을 모르는 바보에서 무언가로 변해버리는 주인공 인도우 히카루, 165cm의 아담한 키,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 매력적인 요시키의 짱친 히카루, 친구들 사이 바보로 유명할 정도로 장난기 많고 운동도 잘하는 인싸였던 히카루였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날 결국 그것에 올려버리면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게 진짜 히카루는 죽고 그 몸에는 이질적인 무언가가 들어가 살게 되면서 본편에서는 가짜 히카루가 활약하게 되죠. 무언가는 외형도 성격도 히카루와 똑같지만 본 성향은 어린아이처럼 극도로 순수한 탓에 진짜와는 달리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여과없이 털어놓으면서 어떻게든 요시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노력하고 있죠. 그때의 히카루는 이제 없지만 그렇다 하도 함께 있고 싶어 사랑을 갈망하는 또 다른 주인공 치지나카 요시키, 175cm의 큰 키와 눈을 덮을 정도로 긴 앞머리가 인상적인 시니컬한 성격의 소유자 요시키는 히카루에게 친구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히카루가 실종되어 돌아온 뒤 자신이 알던 히카루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이형의 존재가 히카루 행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히카루로 지급해야 할지 끝없이 고민하던 요시키였지만 자신의 옆에 있고 싶다는 놈의 말을 듣고는 가짜도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결국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굳히죠.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채 지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애초에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에 비밀을 알아버리는 그녀 야마기시 아사코, 170cm의 큰 키와 밝은 성격, 귀여운 단발머리가 매력적인 아사코는 집안 내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의 정령 같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만 할 뿐 어떻게 대처하거나 재령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최대한 봐도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사코는 친구 히카루의 변화를 눈치채게 되면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클리셰처럼 그냥 키 작고 의식이 많은 탓에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아사코의 짱친 타도코로 유우키, 차가워 보이는 눈빛과 긴 머리와 대비되는 작은 키와 매력적인 유우키는 주인공 패거리 중 한 명이지만 아직까지는 큰 떡밥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구독자 나이들이 밤마다 신세지고 있는 사이트에 주인공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그저 겁 많은 순박한 빡빡이인 마키 유타, 야구부 소속으로 누구보다 야구에 진심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괴이한 사건들로 인해 야구부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자 여러모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격도 순하고 겁도 많지만 그래도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의리 있는 귀염둥이 열혈 청춘 빡빡이죠. 미성년자 햄스터와 함께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며 인류 유튜버를 꿈꾸는 사냥개 타나카, 190cm의 장신,
목을 뒤덮은 흉터, 눈을 가린 짙은 선글라스, 셔츠를 입고 있어도 개백수 같은 후줄근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타나카는 그들의 의뢰를 받고 히카루가 있는 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타나카는 단짝 햄스터와 함께 마을을 뒤덮은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수색하죠. 선생님 약간 충사 긴코 같은 놈인가요? 아, 충사 아시는구나.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레와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긴코와는 다르게 타나카 이놈은 개 거품이라서 영적인 능력이 없... 생선님 아무리 그래도 남자들의 물빨은 역시 좀 우십. 여전히 사사로운 편견에 사로잡혀 오늘도 명장을 놓치고 있는 구독자 나으리들에게 왜 히카루가 죽은 여름을 봐야 하는지 그 서킹의 이유에 대해 찐하게 설명해드리죠. 그리고 제 취향을 항상 말하지만 금반철은 S 속성 여왕 거유 히카루가 죽은 여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첫 번째 매력은 바로 미스터리함을 더해주는 맛깔난 동성애. 벌이에 이어서 이제는 그런 취향까지 섭렵하신 건가요? 어허, 보통 BM이나 동성애물은 그런 취향의 분들만 즐겨보기에 남자들의 물빨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지라 작품의 장점으로는 작용하기 힘든 소재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동성애는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으로 작용합니다. 사랑은 사랑이나 말할 수 없었던 고독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히카루의 모습을 한 괴물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여 매 순간 괴로워하는 요시키. 죽일까 같이 죽을까 이대로 사랑할까 모른 척할까 떠나보낼까 아님 그냥 받아들일까 매 순간 휘몰아치는 감정을 애써 절제하며 그렇게라도 곁에 있기를 갈망하죠. 이런 요시키 속에서 피어나는 전개를 예측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 고우한 연출과 야릇한 그림체, 몰입감을 더해주는 미스테리한 세계관까지 이 모든 게 야무진 BL 소스 덕분이니 선입견을 버리고 한 접시 해보세요. 두 번째 매력, 깊게 드리워진 불쾌하고 불안한 세계관. 이 시골 마을은 이상한 것을 넘어 불쾌한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건너 모두가 아는 사이지만 집집마다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사연과 집안에 얽힌 과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마을의 탄생 역시 종교 박해를 박았다는 이력과 마을의 지도를 합쳤을 때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등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 같지만 그 이면에는 기이하고 괴상한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기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실제의 죽음이 불러온 진짜보다 완벽한 가짜. 무언가로 이루어진 히카루의 존재는 진짜를 완벽히 모방한 가짜는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을 던져줍니다. 외형, 성격, 기억, 사소한 습관까지 기존의 인물들이 알고 있던 실존했던 히카루를 완벽하게 모방한 가짜 히카루. 바디 스네처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설정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집어넣은 작품이니만큼 과연 마지막에는 이 가짜를 요시키가 히카루로서 사랑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그 가짜를 그대로 사랑하여 실제 완벽한 죽음을 불러올지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는 작품이죠. 다시 말해 남자들끼리 기립근 자랑하면서 거리며 물고 빠는 흔하디흔한 양산형 BL 인소 감성 만화와는 차별화된. 그런데 개페 게이게이님은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조다 이 부분은 편집해주세요. 오늘의 붕얼도 언제나 그랬듯 Q&A로 관련 떡밥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죠. 히카루는 여름에 안 죽었는데 왜 히카루가 죽은 여름인가요? 히카루가 산에 올라가 죽은 시점은 확실히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제목은 히카루가 죽은 겨울이 아니라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죠. 제목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시키가 히카루의 죽음을 받아들인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요시키는 히카루가 컴백한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난 여름날에 나지마키 무언가로 변해버린 히카루에게 진짜 히카루가 맞냐고 물어봤었죠. 두 번째 추론은 배드엔딩 암시입니다. 지금도 진하게 이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히카루가 완전히 떠나간 그날이 뜨거운 여름날이 될 것이기에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 제목이 된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뭐 이외에도 히카루가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 빛이 죽은 여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카루와 요시키는 사랑인가요? 우정인가요? 원조 히카루는 바보인지라 호감, 우정, 사랑 이 감정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묘사가 종종 나왔었죠. 하지만 여학생을 짝사랑한 정가도 있는 확실히 여자를 좋아하는 남학생입니다. 무언가의 히카루 역시 이와 비슷하지만 그는 확실히 학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요시키에 대한 감정을 단순한 집착과 본능에서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이런 히카루를 대하는 요시키의 마음은 단언컨대 사랑입니다. 원조 히카루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히카루가 미웠고 무언가의 히카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자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하며 복잡한 신경을 드러냈었던 것을 보면 요시키는 분명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동성애기에 내색할 수 없었던 것뿐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결말 궁예질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작품에서 차용한 주제는 가짜와 진짜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실제 완전한 죽음을 불러오는 시뮬라크르입니다. 더하여 시체를 강타하는 바디 스네처물 장르 작품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가짜들이 진짜가 되고자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바라는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지막에는 인연을 맺게 된 자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국룰이죠. 그러니 히카루와 요시키 둘의 관계 역시 무언가의 히카루가 요시키를 위해 희생하면서 끝내 작별을 고하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완벽한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완벽한 가짜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을 건드리는 야릇한 미스테리 청춘 서스펜스 히카루가 죽은 여름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선언캐피였습니다.